오늘의 2위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 그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감찰 지시, 정작 주무부처인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하면서 야권은 법무부를 해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나섰습니다. 이화영 자기 공범에 대한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나서가지고 검사들 감찰해라. 이거 지시 받으신 거 맞습니까, 장관님? 저한테까지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고요. 저도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네.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시하면은 위법입니다. 이 재판부도 엄청나게 저는 과오가 있다라고 봐요. 이 재판 진행 너무 이상해요. 일단 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바로 재판을 정지하는 발표를 했던 그 재판부고요. 김기웅 대변인님, 방금 들으셨다시피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법무부 패싱이라면 이게 뭔가 문제가 크게 되는 겁니까? 어떠세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마저도 검찰청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피고인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 본인 사건과 관련된 거 관련해서 굉장히 살뜰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외국 순방을 갔다 오자마자 첫 번째 지시가 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검사들 입장에서 재판부가 너무 편향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이 중지되니까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기초해서 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찰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죠? 공범이 공범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을 압박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대한 이해 충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는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항소 포기해서 결국은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의 수익을 사실상 세탁해서 범죄 수익을 합법적으로 그거를 누릴 수 있게끔 해줬는데 이번에도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공권력을 쓰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거 없는 감찰을 지시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면서 지난해에도 이미 계엄 관련해서 수사를 즉각 개시했다. 같은 논리라면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즉각 개시를 해야 한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대통령에게 이 검사들의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7년 때도 문 전 대통령이 이 검사들의 술자리에서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확인을 하고 제보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던 바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 지시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 거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그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신속한 수사에 대한 당부와 동시에 이 법정에서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한 재판 자체가 결국에는 검사들이 연어와 술을 주면서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검찰의 과오까지도 판별해야 되는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교도관 전원을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해놓고 그것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만 받아들여졌다라는 이유로 퇴정을 했다라는 건 사실 사법부에 대한 어떤 법정 모독이 있었다라고 볼 만한 여지도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검사는 어쨌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 본인의 직분에 과연 충실하고 있는가라는 비판도 제기가 됐고 어쨌든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재판 지연을 고의적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께 별도로 미리 연락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법무부를 통해서 하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이런 얘기까지 해요. 주진우 의원이요. 재판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수원지법의 이 재판부, 재판부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대통령 단선 직후에 그 재판 정지를 발표한 그 재판부라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거야 이제 재판부가 또 독립적인 재판 기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어떤 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순직해병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죠? 대통령의 경로로 시작됐습니다. 자, 대통령의 경로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야, 막어. 이거 하지 마. 라고 해서 지금 이 수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사건을 보시면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은 본인이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건 위의 이야기는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감찰 지시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살펴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오자마자 본인과 연결된 사건을 이런 방식으로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나 직권남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옛날에 이 윤 전 대통령은 자기들 회의하는데 경로했어요. 자기들 그냥 비밀 회의에서 그냥 경로해서 그게 전달되고 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대변인이 나와서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을 감찰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이게 지금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시에도 보면 대통령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다라고도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마찬가지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누구한테 지시한 겁니까 이걸? 그러니까 지금 장관은 저 뉴스 보고 알았다 그러고 대통령 대변인은 이거 감찰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지시 관계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연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해본 문제인지 저는 의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즉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냐의 여부, 그다음에 지시 자체가 적절했냐의 여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느냐의 여부, 이거 앞으로 문제가 되면 소위 이번에 특검했듯이 이 부분도 저는 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서 진술을 회의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작 이해충돌의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검찰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을 걸고 넘어갑니다. 속된 말로 깽판을 놓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이거 이해충돌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행태야말로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기피 신청하고 이렇게 퇴정한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거 징계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게 가실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감찰을 먼저 해본 후에 뭐 징계 사유가 있는지가 판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부분이 좀 문제되는 부분은 뭐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을 했다 이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법 절차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재판 자체가 이른바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서 이 사실의 어떤 본질을 파헤쳐 나아가는 재판이었다라는 점을 좀 꼬집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재판부로서는 지금 검찰 측이 64명의 증인을 사실 너무 많은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재판 자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것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해당 관련 일자와 관련 있는 증인들을 채택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재판부가 6명의 관련 증인들을 채택한 것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검찰로서는 이럴 때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증인 신문을 하다가 만약에 추가로 더 불러야 되는 증인이 있을 때는 추가로 신청하는 절차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재판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지점을 대통령이 꼬집은 것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어수 팔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참담하다. 검찰 내부가 요즘 뭐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아니 수사 검사도 그렇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을 찾아가는 게 법정인데 법정에서 사실상 검사가 그 유죄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증인들을 못 부르게 하니까 답답한 거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갔을 때 면회를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대속을 해서 당신들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내가 함구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시그널이거든요. 일종의 협박이자 SOS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치적 파장이 뭐 어디로 이어질지 계속 이 이슈를 뒤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소중한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가도 아들 문제엔 하나가 되는구나. 예, 이지호 씨의 임관식 소식에 대한 댓글 주셨고요. 아들 보는 이재용 회장 눈에 꿀이 떨어지네요. 네, 아들 보면 꿀 떨어지죠. 네, 그렇죠. 두 자녀 키우던 아버지를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리기사 관련된 소식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술자리를 멀리해야 한다. 네, 정치인들 술자리 멀리해야 한다. 뭐 연말 연시인데요. 술자리 다들 조심해야겠죠. 1년 내내 사과한다 안 한다 너무 늦은 사과 아닌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장동혁 대표 발언 소식까지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